여러분, 제가 제로웨이스트 실험실에서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제로웨이스트를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장을 보러 갔는데 너무 답답한 거 있죠. 바로 애호박을 사려고 하는데 마트 3곳을 돌아다녔는데 비닐을 안 씌운 애호박이 없는 거예요. 다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가지나 오이 같은 경우에는 비닐이 이렇게 없으니까 제로웨이스트를 할 수 있는데 애호박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마트에 계신 직원분께 여쭤봤거든요. 근데 애호박은 원래 이렇게 키워야 된대요. 고준 모양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비닐을 처음부터 씌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보니까 애호박에 비닐을 씌우지 않고도 키우시는 농부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농부님 같은데? 마트 돌아다니고 서울에 있는 시장도 돌아다녀봤는데 다 저런 거더라고요. 마트에는 거의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건 절대 안, 이것만 선호해. 보통 저렇게 키우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농부님이 왜 인큐 비닐을 안 씌우시는 거예요? 씌우는 게 힘들고 이거 씌워갖고 묶어놓는 게 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요.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요. 소비자가 이런 걸 사서 쓰고 그러면은 비닐도 쓰레기도 안 나올 것이며 품도 덜 들어갔고 농민이 그러면 좋죠. 두 가지 사이에 영양은? 이 호박도 좋은데 영양가는 비슷해. 똑같아요. 영양 맛있어요. 아삭아삭하니. 이걸 선호를 안 하시니까 농민도 어쩔 수 없이 그 대세를 따라가야 되죠. 그럼 마트에 가면 다 씌워지는 거 이거. 박상준 농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비닐을 씌우든 안 씌우든 사실 맛이나 영양은 차이가 없거든요. 다만 모양이 조금 일정하지 않을 뿐인데요. 박상준 농부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닐을 최대한 안 씌워서 키우시다가 이제 판로가 부족하니까 조금씩 씌우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지만 농부님들이 애호박을 제로 웨이스트 방식으로 키우는 게 정말 어려운 결심이에요. 이렇게 비닐을 씌운 반듯한 모양이 아니면 유통하기가 진짜 어렵대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롯데마트, 이마트, 뭐 홈플러스 이런 마트 3, 4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닐을 안 씌운 애호박을 거의 안 팔아요. 상처가 잘 난다는 이유인데요. 이게 애호박이 껍질이 되게 연해서 고객들이 이렇게 뭐 구매하시기 위해서 만지거나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붙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다른 뭐 가채소보다 훨씬 쉽게 상처가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선도 떨어지고 뭐 위생 이슈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선식품 특성상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서 비닐로 포장된 애호박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농부님께 들어보니까 이런 애호박을 꼭 마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받질 않는다고 하세요. 지금 안 씌우고서는 납품할 곳이 없네요. 저희도 학교 급식이나 이런 게 안 씌우고 들어가면 훨씬 수월하고 편죠. 지금까지 이렇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일반 애호박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오이처럼 오이 같은 경우는 캡을 안 씌우잖아요. 안 씌우면 인력도 덜 들어가고 비닐 씌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키운 애호박을 이제 유통을 못하게 되면은 돈 못 버는 것도 그렇고 이제 멀쩡한 상품을 그냥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닐을 씌우는 방법까지 나중에 발명을 하게 된 거죠. 이게 한 2004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예전에는 애호박뿐만 아니라 오이도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넣어가지고 반듯하게 키운다고 이렇게 키우다가 지금은 중단이 됐고요. 사실 이 뿌리를 따져보면은 이 농산물에조차 모양과 스펙을 따지는 왜곡된 유통 구조가 있어요. 원래 농산물이라는 게 이게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모양이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트에서는 상품성을 따지다 보니까 맛이나 영양보다는 이제 모양을 먼저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멀쩡한 상품 같은 경우에도 뭐 B급이다 아니면은 못난이다 이런 딱지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못난이라고 불리는 농산물만 유통하시는 회사에 여쭤보니까 같은 문제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오이도 예전에는 그 플라스틱 캡을 전부 다 씌워서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똑같은 비료와 똑같은 나무에서 자라는데 캡을 씌웠냐 안 씌웠냐가 모양에는 영향을 주지만 분명 맛이나 신선도에는 큰 영향을 안 줄 거예요. 근데 그게 소비자한테 갔을 때는 일자로 고든 오이에다가 브랜드 로고까지 윤곽으로 이렇게 막 새긴 오이하고 일반 오이는 분명히 이쪽에 말할 거리가 있고 마케팅 거리가 있으니까 더 비싸게 받겠죠. 근데 시장에 출하하거나 농협에 출하를 해서 농협이 대신 이제 판매를 해주는데, 농협에 들어갈 때도 기준이 크기와 모양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이쁜 게 맛있을 확률이 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농민들이 그 사이즈에 맞추기 위해서 정성들을 키웠을 테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산식품이고 생물이다 보니까 수확하면은 적게는 10%, 많게는 30% 정도의 B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준이 안 맞다 보니까 납품할 데가 없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못난이로 분류가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토마토를 아주 크게 하시는 데가 있어요, 저희 나라에. 거기는 하루에 1톤 정도를 그냥 그 옆에 밭에다 버름으로 갖다 버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못난이 농산물은 어떻게 보면 못난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저희도 맞나 생각을 하는데, 못난이라기보다는 상품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농산물들,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과도한 오버스펙을 맞추지 못하는 농산물들을 저희 못난이로 보고 있고요. 맛있는 농산물, 뭐 좋은 농산물, 예쁜 농산물이 생산되는 한 나무, 한 줄기에서 같이 나오는 게 못난이다 보니까요. 생산 방식이나 품질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비닐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모양 때문에 버려지는 농산물 문제도 정말 심각해요. 농민들도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묻어버리고 폐기를 하는데, 이 농산물이 썩는 과정에서 메탄이라고 하는 강력한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썩다 보니까 오염된 물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려지는 농산물을 줄여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매년 이렇게 버려지는 농산물이 국제적으로는 13억 톤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 거죠.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농산물을 막 생김새로 걸러내지 않고 좀 다르게 생겼어도 신선하게만 판매를 한다면 불필요한 비닐을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버려지는 농산물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미 소비자들은 못난이 농산물에 열려 있습니다. 이제 대형 유통업체에서 먼저 기후위기에 책임을 지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